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사교육 없이 이런 과목들을 그 점수까지 올리셨냐?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말씀드리는 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류은채 엘리나 류고요. 네, UCLA 사이코바이올로지 전공 입학 예정이고 그 동안에 과외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선 9학년 때 국제학교로 다녔다고 하셨는데, 국제학교 입학 전에 선생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상태였어서 네, 딱히 영어로 공부를 했다거나 영어를 이제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잘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9학년으로 국제학교에 갔을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일 가지는 수업 시간에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사소한 것도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네. 특히 체육 시간에 이제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생소한 스포츠 같은 걸 하는 경우 아, 네,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네.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가장 어려웠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거의 문화 자체도 어색했다는 거죠. 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 시스템이나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나 모든 아, 게 많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혹시 이런 고난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제가 봤는데 프로필상으로는 지금 3.5 GPA에서 거의 만점까지 가까이 가셨거든요. 네, 이제 9학년 때는 거의 전 과목들이 네, B 정도였는데요. 이제 네, 1년 후에 10학년을 마치고 나서는 그 GPA를 제가 땄어요. 네. 이제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도 되돌아보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분들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를 잘 쌓으려고 했던 게 영어가 느는 데에도 그리고 또 수업을 잘 음, 따라가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영어를 빠르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학업적인 영어를 가장 빨리 터득한 것 같아요. 뭐 외국 친구들이 쓰는 슬랭이나 이제 놀 아, 때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적응이 된다고 해도 학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맞죠. 급격한 변화를 얻기가 네, 어렵다고 맞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분들이랑 정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어, 그걸 유지하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그런 멘토와 같은 선생님들이랑 찾고 그거를 더 향상시켜 나가고 이런 점이 성적과 영어에 중요한 것 와, 같습니다. 와,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인생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네. 선생님이 이제 주 과목인 IB셨잖아요. 네. 우선 IB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IB가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제 IB는 학생이 보통 6개의 과목을 듣고 스탠다드 레벨 그리고 하이 레벨 이렇게 두 가지를 세 과목씩 들어서 본인이 이제 관심사에 맞게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아카데믹 페이퍼를 많이 쓰면서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네.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그런 어, 점에서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미국의 AP 그런 부분들과 좀 차별화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혹시 선택한 과목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 레벨 같은 경우 네. 사이콜로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를 들었고요. 네. 들 같은 경우는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그리고 Math, AA 그다음에 바이올로지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IB 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네. 점수 따기 쉬운 게 비교적으로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거라고 하는데, 음, 티터님께서는 이거를 감안하고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하신 건가요? 이제 저도 사실 그런 루트를 생각은 해봤어요. 보통 네. 한국 학생들 하면 경영, 경제, 수학 맞죠. 콤보 네. 듣거나 네, 수학, 영어, 비 아니면 뭐 한국어 이런 네. 전형적인 과목 선택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내가 어떤 과목을 2년 동안 공부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전부터 심리에 관심이 있었고, 그냥,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심리를 선택하게 됐고, 영어 A도 영어 B 하기에는 내가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영어 A를 들은 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마음가짐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네, 사교육 없이 점수를 올리셨다고 하셔서 그런 네. 방법이 있나요? 음, 이제 많이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그리고 그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저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사교육 없이 이런 과목들을 그 점수까지 맞죠? 올리셨냐?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말씀드리는 게 학교 선생님분들이랑 정말 네, 관계를 잘 맺어서 이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모르는 부분 따로 물어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그거 너무 뻔한 네, 답변이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네, 하시는데 저는 정말 다른 거 없이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랑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정말 끝도 없을 듯이 많고 그냥 간단한 이런 질문 대답 이런 거라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학생한테는 가장 값진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저도 이제 아이비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항상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네,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 방식이 따로 없었고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선생님분들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을 그 수업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뒤에 남거나 네, 그 분들이랑 1대1 미팅을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런 시간과 노력을 내는 게 아, 학생으로서 가장 큰 본분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티터님은 공부에 네. 약간 매진한 학생이셨나요? 아니면 혹시 그 외에 extracurricular activities도 참여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만 정의하기에는 네, 다른 활동들에도 제 상당 부분의 시간을 들였어서 공부에만 매진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 학교 생활을 이제 대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이시의 활동을 했었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하나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수상 경력이 엄청나게 많으시던데, 예를 들어서 Orchestra President, Social Emotion Reform Leader, Korean International Student Society President, Individual Worker Leader, 이런 다른 활동을 하면서 또 성적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Healthy and Balance를 어떻게 성취하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이런 이씨 같은 거를 학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때부터 지치고 이런 이씨들 참가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안에서도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씨들을 이제 하면서 그게 이제 학업의 연장선이 아니라 내가 대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디스트레스 한다고 생각하고 매진한 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업 외에 이제 이씨들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도 지쳤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공부할 마음가짐이 다시 됐다. 와, 이런 네, 기분이 와, 들면 다시 숙제를 하든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하든 그런 생활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네. IB 팁에 관해서는 upcoming seniors들에게 혹시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네. 한 가지 조언이라 그러면 자신이나 자신의 관심사 혹은 미래 전공 진로를 단정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IB를 시작하고 나서 주니어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경영을 전공하고 그냥 코르포레이트 삶을 이제 네, 살 수 있도록 이제 취업에 전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양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학생들이 나는 이 과목을 공부해서 이 진로, 이 전공을 선택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지금은 이게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더 깊이 알아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mature한 answer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이제 대학에 관련돼서 이제 음, UCLA 사이코바이올로지 전공에 대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 네.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이코 바이올로지 하면 사이콜로지 플러스 바이올로지 개념으로 한국어로 하면 정신 생물학과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더 친숙한 용어로는 정신의학과 이 부분이랑 가장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미래의 오은영 박사님처럼 돼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이 학생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큰 것 같아요. 정말 그 genuine heart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 이후에는 그러면 그쪽 꿈을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 단정짓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과 더불어서 네. 제 자신도 저를 너무 그 심리학에만 단정짓지 않고 제가 전에 관심 있었던 경영학도 염두에 두고 이걸 더블 메이저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정말 선생님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앞으로 계속 저희 튜터앱에서 열심히 많은 학생들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